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수능을 보내요. 네, 수능 부모님들 마음 졸이실 것 같은데 날이 좀 또 쌀쌀해지네요. 어떻게 또 콕콕 집어서 꼭 추운 날만 골라서 시험을 보는 우리나라의 수능 일자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 마음 졸이면서 고생했던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은 가격이나 기간 모두 조정 속으로 들어갔다. 네, 특별히 시장을 움직일 이벤트가 없었다는 거죠. 일단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에 12월 초의 금리 인하, 이 두 개의 큰 이벤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방향성 없이 먹고 터지고를 반복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금융주가 중심이 되어 있는 다우지수는 크게 상승하죠. 어제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와 금융이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주였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투영돼서 오늘도 배당주, 자사주소가 그리고 바이오 이 두 종목이 시장을 리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배당과 자사주소가 바이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 플레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크게 저는 두 가지 점을 본 하나는 AMD가 굉장히 좋다. 뒤에서 잠깐 설명해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고 있다. AMD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엔비디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인라인 딜링가 $1000를 주가가 상승해서 돌파하는 모습, 이 두 개의 모습을 봤는데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바이오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소부장 관련주들 이런 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에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 변화와 또 시장의 변화를 좀 빠르게 캐치하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이게 고수들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몇 년 주식을 했는데도 몇십 년 했는데도 이런 걸 굳이 쫓아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보면은 이미 주가는 상승해서 올라와 있고 이게 주식의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고수들도 이러한 장에서는 참 운영하기 힘들더라.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우는 플러스 0.71, 나스닥은 마이너스 0.48, S&P5는 마이너스 0.04. 나스닥 초반 좋다가 무너지죠. S&P 500도 플러스에 있다가 살짝 무너지는 모습인데 끝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큰 이벤트가 없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벤트는 1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제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일주일 내내 이제 먹고 터지고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셧다운이라는 큰 장을 넘어섰는데 그것을 넘어서고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을 확 움직일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꼰대들의 생각은 주식이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했을 때 그 다음은 하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프로바빌리티적으로 하락장이 굉장히 더 어떤 통계적으로 더 높은 그런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너버스하게 시장을 보는데 이렇게 찌글찌글하는 장이 크게 반등해서 올라오지 못한다면 장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질 가능성 여기에 대한 그 과거 경험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시장 주요 이슈 한번 봅시다. 미 3대 지수 혼조, 셧다운 종료를 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크게 빠지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셧다운 종료가 어제 오늘 시장이 이미 다 선반영이 된 이후로 시장을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없었다. 신고가가 줄을 잇고 있는 금융주,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네. 금선물은 $4,200를 재돌파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선물은 오히려 올라갔다 가격이. 오페크 공급 부족 전망을 폐기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오늘 시장에 가장 큰 눈에 띄는 종목 AMD인데 AI 칩과 데이터 센터의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7%대의 초강세를 유지하죠. 네. 미국 백악관 10월 고용과 물가 지표는 발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나침판과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발표가 안 된다면 시장은 센티에 의해서 그리고 다양한 뉴스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 이것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9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까지 시장은 어려움이 처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12월 초에 이제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이 있죠. 이게 의해서 연말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 두 개의 축,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금리 전망, 금리 인하 관련 12월 초, 이 두 개의 큰 나침판을 보고 가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 지나면 12월은 과거의 실적이 어땠느냐? 12월은 과거의 실적이 참 좋았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12월은 1.53으로 나쁘지는 않았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지만 9월과 10월에 과거에는 좀 쉬어주는 장세였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쉬어주지 않고 달려온 것이 11월에 이러한 어떤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11월에 좀 쉬어줘야 됩니다. 쉬어줘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장의 에너지를 좀 축적해줘야 12월에 팍 치고 올라가고 1, 2월에 또 치고 올라가는데, 이러한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기간적인 어떤 시즈널 이펙트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나타나게 되려면 일단 실적과 그 다음에 경제 정책, 금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좀 조용하다. 이제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 게 이제 좀 조용하죠. 일단 내치 문제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시장에 그나마 좀 우리에게 휴식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트럼프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달러는 0.04% 상승 99.35치 소폭 강세네요. 원화는 1468원까지 왔네요. 1468.97. 원화 약세인데도 주식시장은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1500원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엔화도 0.34% 상승 154.67. 다카이치가 까놓고 우리는 엔화 약세로 몰고 가겠다, 돈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WTI는 4.36% 하락, 58.38. 네. 상당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WTI가 어려움을 처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CPI를 잡고 있는 거죠. CPI를 내리고 있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유가 하락이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하락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 역할을 해주는데, 이들의 소비,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하는 회사들이 원자재 가격이 빠진다면 글로벌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폭 적정을 하게 속도가 참 중요한데, 최근에 WTI 가격의 하락폭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금 가격이 그냥 크게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4,20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4,202달러.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562, 2.9bp 하락, 10년짜리는 4.060, 0.1bp 하락. 금리는 뭐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불안성은 없다.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한 불안성만 있는 거죠. 네, 제가 1,500달러, 1,500원 쳤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15% 관세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 환이 약세가 되면서 반 정도 커버를 해주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 또 기업이 한 반 정도 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수입해 오는 업자가 가격에 전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쿠션이 될 수 있는 거죠. 15% 관세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 원화 약세는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자금 동향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외국인 자금 동향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금리와 환율은 양날의 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테슬라는 2.3% 지금 빠져서 움직이네요. 429달러. 엔비디아도 0.47%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 좀 걱정이네요. 227달러인데 일단 220달러까지 한번 마지노 노선을 보고 있는데 멈추질 않는데, 좀 스탑을 해줘야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계속 제가 워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0.23% 상승, 팔란티어 4.5 하락 182달러, 팔란티는 200달러면 팔아주라 그랬죠. 애플도 0.32% 하락, 마이크론은 빠지지 않고 플러스 1.11,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인텔도 0.13% 상승, TSMC는 0.25% 하락. 일라일릴리 앞에서 1000달러를 해보겠다고 그랬죠. 네, 1009달러까지 강한 모습. 이제 우리나라 에로가 전부 다 일라인딜리하고만 나오죠. 네, 상당히 일라인딜리가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다. 일라인딜리가 주식이 좋은 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비만 치료제의 선두주자. 네, 젯바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버런디스크도 1.29% 상승. 비트코인 1.75% 하락했네요. 10만 1328달러. 당연히 이더도 안 좋은 모습 3411달러. 네, 뉴스케일 파워가 1.25% 하락. 오클로는 반대로 10.21% 상승을 했네요. 네,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반대로 가는 모습. 네, 뉴스케일 파워 하락도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네, 먹었던 걸 다 토해내서 26달러까지 와 있는데 6개월 수익이 48%밖에 안 나오고 1년이 13.64밖에 안 나오는 모습.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는 모습. 오클로도 많이 토해내다가 그래도 오클로는 오늘 좀 스탑하는 모습이 나와 다행인데 걱정입니다. 네, 코이버 어제 박살이 났는데 오늘도 박살이 났을 때 2.42%, 86달러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잘 나가다가 어떤 그 실적이 하나 이제 잘 안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오퍼가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계약이 좀 늦춰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개별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다는 거죠. 아이온큐 7.71, 미치겠네요. 네, 리게티도 9.25. 네, 양자컴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사야 된다. 여러분 이야기 했는데, 이제 좀 또 살 준비를 해야죠. 네, 리게티 기준으로 한 20달러 정도 더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아이온큐 기준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50달러죠. 네, 제가 봐서 40달러 정도 오면은 또 살 준비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코액트 이제 양자컴 ETF로 이제 제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뭐 길게 보고 좀 참읍시다. 네.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면 뭐 별거는 없습니다. 네, 별거는 없고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면 이제 AMD가 255.62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올라오는데 AMD의 상승 원인을 한번 봅시다. 상승 원인을 보면 현재 AI 전용 칩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지만 AMD가 엔비디아 대항마로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브로드컴이 우리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작은 대항마처럼 생각이 됐는데 브로드컴이 이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그 빈자리를 지금 AMD가 메우고 있죠. 특히 AMD는 데이터 센터용 GPU인 MI450 등 신제품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며 이는 AI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의 틈새 시장을 깔고 들어가서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엉덩이를 치고 밀어내는데 이게 과연 밀릴 수 있는 거냐, 일시적인 거냐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유일하게 우리 테크 기업 중에서는 AMD가 리더다. 또 주요 고객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오픈 AI 및 오라클과 같은 국제간 고객사들과 AI 컴퓨터용 대형 반도체 공급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켰다. 이러한 계약들은 AMD의 AI 시장에서 존재감을 크게 높이고 향후 수익 증대에 기대할 거란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 AMD는 최근 제목 분석가의 날 행사에서 향후 5년 동안 35% 이상의 매출 연평균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이것을 제시하는 등 야심찬 장기 전략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매출이 CAGR로 연평균 45%나 성장할 것이다. 네, 이사수 사장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 바이오죠. 알테오젠, 리가캠, ABL, 올릭스. 여기에 이제 펩트론도 들어가죠. 네, 펩트론도 들어가고, 네, 보로노이도 들어가고, 이러한 펩트론까지 해서 제가 5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알테오젠은 일단
ALT B4, 알트 B4 계약 2건 매년 이상 할 거다. 네, 다이치 산쿄 에너투 SC 제형, 아스트라제네카, 닐베고스토미그, 네, 닐베고스트, 닐베고스토미그, 이름도 어렵네요. 이중항체 임상 일상 결과 발표. 이 두 가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올라갔는데 저는 70만 원까지는 버티자. 네, 어제 좀 올라오던데 70만 원까지 버티자. 60만 원만 돌파하면 70만 원까지는 가깝게 온다. 다음에 리가켄바이오는 임상 1비상 결과 에스모 발표 이후 허투 ADC의 파트너사 익스다에게 비파마 에로빅들이 남아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ABL은 이야기했고 올릭스는 닐리와 마시 신규 타겟 듀얼 siRNA 추가 애로 가능성 건성 한방세 치료제 올릭스 301A 애로 가능성 노레알과 탈모 화장품 치료제 관련 애로 본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저는 올릭스를 굉장히 밀죠. 시총이 한 2.5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올릭스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제 거의 7조가 왔는데 우리 1차 목표가 7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50% 팔고 10조까지 봐야 될 것 같다. 추가로 다양한 애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10조까지 보고 오늘 올라오면 50% 팔고 나머지 50%로 10조까지 버티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어제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리딩했고 2차전지 테슬라와 협력 기대 중동박 관련 낙관론 동박을 AI주로 이제 편입하면서 말 만들기를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가요? 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 이런 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우리가 29일 토요일 우리 스터디 모임 하는데 2차 전지 관련 애널이 오니까 여러분 스터디 모임 좀 많이 오십시오. 게임주가 어제 호실적으로 날아가는 모습. 게임주를 사야 하나? 저는 좀 물음표현. 정유와 LPG, 국제 유가 강세, 수급유인 지속. 오늘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 다음에 금융주, 그렇죠? 네, 배당과 다음에 자사주 소각 같은 뉴스를 가지고 있는 금융주를 사야 될 것 같다. 오늘의 결론은 뭐 하나만한 소리죠. 네. 배당 관련 세금이나 자사주 소각 수혜주, 금융주 사고, 그리고 바이오주가 두 축을 형성하며 시장을 리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제 크게 상승한 바이오 5인방, 거기에 큐리언트, 토모큐브, 에이프릴 바이오 이 세 개를 제가 새로운 바이오 세컨티어 먹거리로 지금 밀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잘 보고 눈 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네, 큐리언트는 한 7천억에서 8천억 되니까 이거 3조 보고 사면 될 것 같아요. 토모큐브는 5천억 되니까 1조 보고 사면 되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금융주, 바이오 이 두 가지 다음 2차 전지, 뭐 동박주 이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어제 어떤 친구분이 관심 종목이 카페에 어디에 있느냐 여쭤보시는데 종목 추천해 놓은 거 또 주간 전망에 보면은 관심 종목 10종목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매일 제가 결론에 필요한 부분들 관심 종목들을 써놓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 고생하셨으니까 수능 잘 보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